전화위복,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고사성어 전화위복입니다. 구를 전, 재앙화, 될 위, 복.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돌아보면 오히려 가장 잘된 일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묘한 역전의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중국 전국시대입니다. 6나라의 합종책을 이끌었던 책략가 소진이 연나라 왕을 설득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고 실패로부터 성공을 이룹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뒤집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증명한 사람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청구야담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훗날 영의정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인데 그가 젊은 시절 과거를 보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과거 중에 회시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외운 경전을 시관 앞에서 직접 소리내어 읊어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여성제는 그날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서삼경 7대목을 모두 완벽하게 외워 최고 점수를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들처럼 어렵다고 적당히 낮은 점수를 받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장원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주역부터 시경, 서경, 논어, 맹자, 중용까지 6대목을 차례로 막힘없이 외워냈습니다. 시관들도 감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대목, 대항만 남았습니다. 시관이 시험 문제 대목을 내밀었습니다. 여성제는 그 대목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분명히 외웠던 대목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관이 한 번 재촉했습니다. 여성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번 재촉했습니다. 역시 침묵이었습니다. 여성제는 속이 탔습니다. 6대목을 완벽하게 외웠는데 마지막 한 대목에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때 여성제의 머릿속에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급합니다. 시관이 군졸 하나를 딸려보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졸이 졸졸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여성제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힘을 주는 척하면서 죽어라 그 대목을 머릿속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제는 막힌 생각을 내려두고 그냥 군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어느 고을 군인이냐? 언제 서울로 올라왔느냐? 소인은 모읍 사람이온데 몇 달 전에 번을 서러 올라왔습니다. 여성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고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원님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성제는 그 시절 관아에서 한 기생을 좋아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정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읍의 이름이 아무개인 기생이 있는데 혹시 아느냐? 알고 말고요. 소인이 서울로 올라올 때 그 기생이 편지를 써주며 여생원 댁을 찾아가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 사시는지 몰라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서방 댁을 아시는지요? 여성제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 어디 있느냐? 내가 바로 여서방일세. 아직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군졸이 찾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성제는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과연 그 기생의 글씨였습니다.
지면 가득 빼곡하게 써내려간 긴 편지였는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니 오랜 세월 혼자 간직해온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재는 대학 시험 문제는 이미 한쪽으로 밀어두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이 지나갔습니다. 시관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배가 급하기로서니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군조를 보내 살펴보게 했습니다. 군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자잘한 글씨가 가득 써있는 종이를 손에 들고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시관이 크게 노했습니다. 배가 급하다는 핑계로 나가 몰래 써온 쪽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관이 소리쳤습니다. 과장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하다니 앞서 낸 시험 대목은 이제 쓸 수 없다. 당장 다른 대목으로 바꾸겠다. 하급 관리를 시켜 시험 문제를 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성재는 거짓으로 다급하고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애걸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생각을 풀어 이제 막 기억해냈는데 갑자기 대목을 바꾸신다니요. 시관께서는 어찌 이차마 못할 일을 하십니까? 시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하여 꾸짖으며 새 대목을 내밀고 어서 외우라고 재촉했습니다. 여성재가 새 대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막혔던 그 한 대목은 우연히 기억이 안 났을 뿐입니다. 나머지 대학의 다른 대목들이 통하지 않을 이치가 없었습니다. 높고 또렷한 목소리로 줄줄이 외워내려가니 자리에 가득 찬 시관들이 감탄하며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성적으로 장원 합격이었습니다. 훗날 여성재는 그 관직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재앙은 마지막 한 대목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피하려던 작은 거짓말이 뜻밖의 편지를 만나게 했고 부정행위라는 오해를 불렀고 결국 시험 문제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화였지만 돌아보니 모두 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막다른 길이 어쩌면 당신을 다른 길로 밀어주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복인지 화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